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19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요, 상표 등록 출원입니다. 목차를 보면요, 출원일에 인정하고 상표 등록 출원 절차에 대한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원일에 인정을 하기에 앞서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 흐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을 하게 되면 우선 이제 방식 심사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방식 심사는 안 나와 있지만 방식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실체 심사는 거절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거절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의견 제출 통지서 또는 거절 이유 통지를 하게 되고요. 거절 이유가 없다 그러면 출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우선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면은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절 이유 통지를 하고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때 이 지정기한 내에 출원인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서 거절 이유가 해소되면 출원 공고를 하고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 결정합니다. 이러한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하게 돼 있고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게끔 돼 있죠. 이러한 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 불복은 특허법원으로 하는 거고요.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하는 거죠. 다음에 거절유가 없는 경우는 출원 공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출원 공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절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건데요. 이런 출원 공고를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받는데 이러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의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거절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유가 없다 그러면 등록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등록 결정하게 되면 등록 결정 등본을 출원인한테 송달하고 출원인은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10년치의 등록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특허청장의 직권으로 설정 등록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상표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하고 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이때부터 10년 동안 권리가 생기는 거죠. 물론 갱신 등록 출원에 의해서 또 그 10년간씩 그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표와 관련된 그런 심사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출원서하고 등록증이 있습니다. 출원서는 출원의 구분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원인과 대리인 있으면 대리인 쓰고요. 그 다음에 괄호에 있는 사항은 있으면 써도 되고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원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상표 등록 출원서고요. 그 다음에 상표 등록을 받게 되면 이제 상표 등록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상표 등록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 보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 등록 출원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원인의 인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이런 것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절차 보완에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상표법입니다. 이런 출원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인정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상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또는 출원인의 성명이라든지 명칭에 기재가 없거나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표에 기재가 없거나 상표로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상품에 기재가 없는 경우 국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출원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원일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절차 보완을 하게 되는데요. 상표 등록 출원이 불인정 사유, 출원일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해서 절차의 보완을 명합니다. 이렇게 절차의 보완을 명했는데 그 절차 보완이 적법하다라고 할 때는 그 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 등록 출원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의 보완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상표 등록 출원이 부적법한 출원으로 돼서 이제 반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반려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라든지 또는 행정소송으로서 이제 불복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거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부적법한 출원 서류에 반려라는 게 있습니다. 반려 사유는 일반적으로 보면 출원이라든지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라든지 또는 국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을 도과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반려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려 사유에 해당이 되면, 즉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청장은 반려 취지, 반려 이유, 소명 기간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반려받고자 하는 자가 그 소명 기간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소명의 내용이 이유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그 출원 서류를 즉시 반려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불수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고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행정소송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 보정이라는 게 있는데, 절차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청장 등이 상표에 관한 출원 절차가 행위 능력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대리권의 범위를 위반했다든지 방식 위반 또는 수수료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특허청장이 기간을 정해서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무효로 하는 게 바로 이제 절차의 보정이 되겠죠. 물론 이러한 그 무효 처분, 절차 무효에 대한 무효 처분에 대한 불복은 부수리 처분과 반려 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고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행정소송을 청구해도 됩니다. 절차 보정 사유 중에서 수수료 불납인데 수수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원료인데요. 상표 등록 출원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전자 출원하는 경우하고 서면 출원하는 경우하고 이제 조금 다릅니다. 물론 뭐 특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상표인 경우 상표 등록 출원할 때 전자 출원하면 62,000원의 출원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나의 상품류 구분마다 이제 62,000원의 출원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정상품 그 류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 지정상품 같은 류에 있으면 지정상품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를 하면 지정상품 하나당 2,000원을 가산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면 출원 같은 경우는 전자출원보다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72,000원이고요. 물론 이거는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류마다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면 지정상품 하나당 2,000원을 가산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상표에 대한 출원료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료를 보면 상표인 경우에 등록료는 일시납의의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일시납이고요. 일시납을 하는 경우에는 21만 1,000원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분할 납부하는 경우 두 번으로 나눠서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3만 2,000원을 납부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인 경우에는 처음에 등록받을 때 3년분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1년분씩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상표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를 하고 또는 그나마 조금 바뀐 게 이제 두 번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료를 납부를 하면 상표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으로 상표 등록 출원 절차 일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상표 1출원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상표 1출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표 등록 출원은요, 하나의 상표마다 별개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각 상표별로 별개로 출원을 해야 된다. 즉 출원서에 2 이상의 상표를 표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원인은 상품류 구분상 인류 구분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하나의 출원서에 기재해서 출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상표만 있고 다만 그 지정 상품이 하나의 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류래도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정 상품에는 2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상표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상품 분류를 도와주는 그러한 도우미가 되어 있습니다. 키프리스에 있는 건데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상품을 여기다 기재를 하게 되면 기재를 해서 검색을 누르면 그게 어느 류에 속하는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출원할 때 어느 류로 출원을 할지에 대해서 손쉽게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체 보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 보정은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출원 공고 결정 등본을 송달하기 전에 보정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그 후에 보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눠서 보면요. 우선 그 출원 공고 결정 등본을 송달하기 전에 보정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등록 여부 결정 통지서를 송달하기 전에는 이제 자유롭게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당해 심판에서 주어진 그런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보정이 가능합니다.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 후에 보정의 경우에는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그 다음에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그리고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당해 심판에서 주어진 의견서 제출 기간 내, 요때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에 대한 그 효과는요,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 전에 보정인 경우인데 이 보정이 요지 변경이다 그러면은 보정 각하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후에 보정도 요지 변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보정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서 그 송달 전에 보정인 경우는 보정 각하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후에 보정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정 각하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에서 이러한 그 사항을 함께 다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원의 분할과 변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할 출원을 보면 출원인이 2 이상의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해서 상표 등록 출원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2 이상의 상표 등록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거죠. 즉 1상표 1출원주의에 의해서 하나의 출원은 하나의 상표만 있고 지정상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정상품을 분할해서 분할 출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분할 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할 출원은 실체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분할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경 출원이 있는데 변경 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원의 주체 및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를 하면서 출원의 형식만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표 등록 출원과 서비스표 등록 출원, 단체 표장 등록 출원, 증명 표장 등록 출원 이 상호 간에 출원의 형식을 바꾸는 거죠. 즉 상표 등록 출원을 서비스표 등록 출원으로, 서비스표 등록 출원을 상표 등록 출원으로 이런 식으로 출원의 형식을 바꾸는 게 바로 변경 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을 가지고 통상의 상표 등록 출원으로 바뀌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바로 변경 출원이 되고 이러한 변경 출원은 최초의 출원의 등록 여부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경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할 출원, 변경 출원이 적법하다 그러면 출원일이 소급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야 우선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야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1국에 상표 등록 출원했잖아요. 그 상표 등록 출원을 가지고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 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 선출원주의를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 출원일이 아니라 제1국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바로 소야우선권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적 요건은요, 제1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권 주장의 절차를 보면 출원할 당시에 출원서에 취지, 국명, 그 다음에 출원일의 연월일을 기재를 하고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출원해서 적법하다 그러면 그 우선권 주장은 선출원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1국의 출원일로 출원일이 소급되는 게 아니라 판단 시점이 소급되는 그런 게 바로 조야 우선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출원 시의 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원 시의 특례라고 하는 것은요, 출원일을 일정한 경우에 출원일을 소급하는 건데, 즉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일정한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해서 상표 등록 출원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상표 등록 출원은 그 출품을 한때로 출원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출원일이 소급되는 거죠. 이러한 출원 시의 특례에 적용되는 그러한 그 박람회는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라든지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조약의 당사국 영역 안에서 그 정부라든지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그러한 국제 박람회인 경우에 출원일이 소급되는 그런 게 바로 출원 시의 특례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출원시 특례의 절차를 보면 취지를 기재한 상표 등록 출원서를 특허청장한테 이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증명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원시 특례가 적용된다. 즉 절차가 적법하다 그러면 출원일이 소급이 되는 거고, 만약에 부적법하다 그러면 현실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원시 특례는 적법하게 되면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조치를 보면요. 거절 이유를 만약에 극복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해서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다 그러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 청구라든지 보정각하했을 때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 청구라든지 또는 심결 취소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분할 출원이라든지 변경 출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그 다음에 무효 심판 또는 뭐 심사 절차의 정지 요청, 조야 우선권 주장이라든지 출원시 특례 주장 이런 걸 통해서 거절 이유를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표권을 양수한다든지 또는 상대방의 상표권이 3년간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그 상표를 소멸시키고 그런 다음에 뭐 자기가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원인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원 공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원 공고라고 하는 것은 상표법에만 있는 제도죠. 특허라든지 실용실안이라든지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 공고 제도가 없고 등록 공고 제도가 있죠. 그래서 출원 공고는 이제 상표법의 유일한 제도가 되겠는데 이러한 출원 공고라고 하는 것은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출원 내용을 공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심사에 협력을 구하는 제도가 바로 출원 공고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출원 공고를 하는 그 효과를 보면요. 일단 출원 공고를 하잖아요. 출원 공고를 했는데 제3자가 이러한 그 상표를 사용하면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고할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이 됩니다. 손실보상 청구권 좀 이따 하기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출원 서류를 일반 공중에게 열람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원 공고가 된 이후에는 보정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정을 봤지만 출원 공고 전하고 후하고 나뉘는데 출원 공고 후에는 보정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출원 공고가 된 이후에 제3자가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경고를 하였거나 출원 공고 전이라도 출원인이 당해 상표 등록 출원의 사본을 제시해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 후부터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되기까지 기간 동안에 제3자가 사용한 그런 거에 대한 그 업무상 손실, 여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손실보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심사관의 심사에 의해서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는 출원 공고를 하게 되고 출원 공고를 할 때는 그 경고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3자가 이러한 출원 공고된 그러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이 경고를 한 때로부터 설정 등록일까지 여기가 이제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행사는 설정 등록일 이후 3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손실보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의 행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손실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한 날로부터 설정 등록일까지 사이에서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은 되지만 행사는 못합니다. 행사는 반드시 상표권에 대한 설정 등록이 발생한 이후에만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상금 청구권을 그럼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제3자의 사용일로부터 10년 이거보다 이제 그 먼저 끝나는 것, 이 둘 중에서 이제 먼저 끝나는 거로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준용을 해서 그렇거든요. 민법상 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인 경우에 그 소멸시효가
그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표법상 그 손실보상 청구권이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그 기간을 소멸시효가 이제 준용이 되는데 안 날로부터 3년은 상표법에서는 그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끝나면 일찍 그 소멸시효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설정 등록일부터 3년과 제3자 사용일로부터 10년 이 중에서 이제 먼저 끝나는 거로서 이제 손실보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요거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요거가 사용이 되겠죠. 왜냐면 안날로부터 3년보다도 사실 이제 설정 등록일부터 3년이라고 딱 못 박아뒀기 때문에 이게 먼저 끝나지 이거까지 먼저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정 등록일부터 3년 그러면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상표권의 행사하고는 이제 서로 별개죠. 즉, 손실보상 청구권은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된 이후에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표권이 설정 등록된 이후에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상표권 이후에 계속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행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이 이제 소멸될 수가 있는데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소멸되는 거거든요. 즉 상표 등록 출원이 포기됐다든지 취하, 무효가 된 경우 또는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됐다가 무효 심판에 의해서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러면 이제 소급 소멸하죠. 물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그런 무효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는 그 이유니까 그때는 제외하고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무효의 그 상표권에 설정 등록된 이후에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무효 심판에 의한 그 무효 심결에 의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받은 그런 손실보상 금액을 다시 이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출원 공고된 그러한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 상표법상 거절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특허청장한테 그의 등록을 거절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가 바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즉, 심사관이 실체 심사 결과 거절유가 없으면 출원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출원 공고에 대해서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 상표 등록 출원이 등록을 해줘서는 안 된다. 거절 이유가 있으니까 등록시켜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게 바로 이의신청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이유는요, 거절 이유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거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절 결정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못하고요. 다만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서 이 문제를 이제 같이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등록 결정하고 등록 결정했을 때는 결정 등본을 송달해서 2개월 이내에 10년치의 그런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이제 설정 등록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등록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설정 등록을 받을 때는요, 등록료를 납부를 하는데 이러한 등록료를 납부를 하는 자는 누구냐면 설정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설정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를 하고 또한 이 사람 이외에도 이해관계인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상표법은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이러한 등록료 납부는요, 등록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표법이 특허법이라든지 이런 거와 다른 것은 추가 납부 기간이 없습니다. 추가 납부 기간이 없고 대신에 청구해서 자기가 청구하는 거죠. 자기가 청구해서 30일간 기간을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2개월이 지난 다음에 특허처럼 추가 납부 기간이 있는 줄 생각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추가 납부 기간이 없고 청구해서 30일간 연장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상품 구분주마다 21만 1,000원을 납부를 하고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14만 2천원씩 납부를 하게 되면 되겠죠. 만약에 이런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이런 경우 효과를 보면 납부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2회차 등록료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상표권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5년 또는 뭐 종속기한 갱신 등록 출원인 경우에는 그 종속기한 갱신 등록일로부터 5년간만 효력이 있고 그 이유는 이제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상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상표 등록 출원과 관련된 그러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